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에 새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. 이번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통해 2023년 기준 순자산 상위 20%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,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 정도면 상위 10%에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참고로 자산과 부채는 매년 3월 31일자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등 실물자산은 시장가격 기준으로 합니다. 2023년 자산 구성별 평균 금액입니다. 2023년 전체 순자산 평균 금액은 4억 3,500만 원이었으며 2022년보다 2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. 이는 주로 부동산 자산 등 실물 자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. 자산 중 실물 자산은 4억 100만 원이었으며 전년보다 2,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. 반면 금융자산은 1억 2,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. 다음으로 분위별 자산 구성별 평균 금액을 보겠습니다. 분위 간의 순자산 평균 금액 차이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데 이는 2022년, 2023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분위가 높아질수록 전년보다 순자산 감소가 더 컸습니다. 다음은 상위 20%인 5분위의 자산 구성별 평균 금액입니다. 상위 20%인 5분위의 2023년 순자산은 13억 5,600만 원이었으며 2022년보다 5,900만 원이 줄었습니다. 전체의 2023년 순자산과 마찬가지로 이도 부동산 자산 등 실물 자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. 자산 중 실물 자산은 12억 6,100만 원이었으며 전년보다 8,7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. 반면 금융자산은 3억 원이었으며 2,400만 원이 늘었습니다. 2023년에 순자산 상위 20%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주로 어디에 투자했을까요? 먼저 2023년 순자산 상위 20%의 평균 금융자산은 3억 원이었는데 그중 2억 3천만 원은 적립예치식 저축에 1천만 원은 기타 저축에 투자하였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전월세 보증금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2023년 순자산 상위 20%의 평균 실물자산은 1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중 6억 4천만 원은 거주주택인데 비거주주택도 5억 6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. 상위 20%는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적지 않은 자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상위 20%도 2억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그중 1억 원은 담보대출 금융부채이고 9천만 원은 투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이었습니다. 다음은 분위별 순자산 경계값을 보겠습니다. 분위별 순자산 경계값은 해당 분위의 하한값을 의미합니다. P90 즉 순자산 상위 10%가 되려면 2023년에는 순자산이 10억 1천만 원을 넘어야 했습니다. 2012년에는 6억 원이면 가능했으며 10년 후인 2022년에는 이보다 4억 8천만 원이 더 늘어 10억 8천만 원을 넘어야 가능했었는데 2023년에는 2022년보다 7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는 부동산 자산 등 실물 자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순자산이 10억 원 정도이면 상위 몇 %에 해당할까요? 년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. 2011년에는 상위 3.4%, 2012년에는 상위 4.2%이었으나 2021년에는 상위 9.4%, 2022년에는 상위 11.4%로 밀렸습니다. 금년 2023년에는 상위 10.3%로 약간 만회하였습니다. 오늘은 2023년 순자산 상위 20%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,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이면 상위 10%에 들어가는지 알아보았습니다. 자료가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